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웹 응용 프로그램과 환경 설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서블릿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고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서블릿 컨테이너 톰캣 설치를 했고요. JDK 1.5 버전을 설치를 하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서블릿에 대한 내용과 서블릿 예제 프로그램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CG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서블릿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앞에 있는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서비스를 서버 측에 요청하는 것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버 측은요. 이제 웹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을 응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이 웹서버가 하지 못하는 작업들, 즉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CGI라는 하나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서버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또 하나의 요청을 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자바에서 이러한 CGI로 구현시켜 놓은 것이 서블릿이라 얘기를 했었고요. 이 서버에서는 서블릿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서블릿 컨테이너라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이 서블릿 컨테이너로서 저번 시간에 아파치 그룹에서 만들어 놨던 자카르타 톰캣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웹서버가요. 서블릿 호출을 하게 되면 서블릿 컨테이너, 즉 톰캣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비즈니스 로직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결과를 보내주게 되면 다시 웹서버는 그러한 결과를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해주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블릿 컨테이너가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떤 자원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셀렉트 이러한 쿼리를 실행을 해서 역시 그 결과를 가지고 온 다음에 클라이언트 측한테 최종적으로 돌려주는 과정을 가지고 있겠죠. 자, 우리가 설치했던 그 톰캣이라는 서블릿 컨테이너는요. 고맙게도 웹서버의 역할도 같이 해줄 수가 있고요. 간단한 웹서버의 역할과 다음에 핵심적인 서블릿 컨테이너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번 시간에 톰캣을 설치하셨을 경우에는요, 이 웹서버하고 서블릿 컨테이너 역할하고 하나의 톰캣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같이 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톰캣이라는 서블릿 컨테이너를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웹 포트, HTTP 포트인 80 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8080이라는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작성하게 될 서블릿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서블릿이라는 것은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바로 작성한 웹 컴포넌트를 말하는 것으로서 웹 컨테이너, 즉 톰캣이라는 웹 컨테이너에서 이러한 서블릿과 같은 컴포넌트를 관리하고 실행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서블릿의 장점은요. 기존의 CGI라고 불렸던 거와 이 서블릿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의 CGI는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합니다. 서버 측에. 즉 CGI로 요청하겠죠. 서버 측에 CGI로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요. 이 서버 측에서는요.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CGI를 작동하기 위한 프로세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한 프로세서가요. 클라이언트 한 명한테 전담을 해서 서비스를 처리하고요. 만약에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한테 어떠한 작업을 또 요청을 하죠. 그러면 CGI에서는 그러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프로세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1000명이 하나의 서버에 요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한 1000명의 서비스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1000개의 프로세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프로세서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서버 측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라든가 리소스를 많이 점유하기 때문에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서블릿이라든가 JSP에서는요.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요. 우리가 스레드화 시켜서 관리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즉 클라이언트 요청을요. 서버 측이 받습니다. 톰캣이 처리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때 최초에 이 서버에 접속한 단 한 명의 클라이언트에게만은 우리가 프로세스가 하나 발생이 돼요. 해당하는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세서가 단 하나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클라이언트가 이 서블릿 컨테이너 톰캣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요청을 하죠. 그럼 더 이상의 프로세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프로그램이라 배우셨던 스레드가 작동하게끔 되는 거예요.
자, 프로세서는 하나고요.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개별적인 스레드들이 여러 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클라이언트가 1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프로세서는 하나지만 스레드가 1000개가 되겠죠. 자, 프로세서라는 것은 고유하게 리소스라든가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컴퓨터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블릿 컨테이너에서는 프로세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요청을 스레드로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CGI보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이 장점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장점, 자바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독립성, 즉 이 서블릿을 작성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환경인지 유닉스 환경인지 아니면 리눅스 환경인지 관계없이 한 번 작성한 자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작업할 수 있다는 것. 자, 이 서블릿 클래스는요, 잠시 후에 우리가 작성하시겠지만요, .java로 끝나는 자바 파일이에요. 자, 이 .java로 끝나는 자바 파일 어떻게 실행합니까? 컴파일 시키셔야 되겠죠. 클래스로 만드신 다음에 실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서블릿으로 컴파일되어 있는 이 클래스는 누가 실행하겠어요? 톰캣이라는 서블릿 컨테이너가 해석을 해서 결과를 실행해 준다는 얘기죠. 자, 서버에 대한 독립성, 그리고 개발에 대한 용이성이라든가 확장성, 무엇보다도 기존의 CGI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서블릿과 JSP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서블릿과 JSP는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서버 측에 어떤 웹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해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바로 작성되어 있죠. 자, 이러한 서블릿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CGI보다 프로세서를 개별적으로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자바의 장점, 플랫폼의 독립성이라는 것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예제로서 프로그램 하나 작성해 볼 건데요. 가장 간단하게 서블릿 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헬로 서블릿이라는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기억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서블릿을 작성하기 위해서 서블릿을 작성하기 위한 고유한 API가 여러분들이 컴퓨터 안에 클래스 패스에 추가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서블릿 API는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설치했던 톰캣 5.5 버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서블릿 api.zar란 파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자르란 파일을 여러분들이 클래스 패스 안에 추가를 시켜 놓으셔야지만 서블릿 패키지하고 서블릿 HTTP라는 패키지를 이용하셔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웹 응용 프로그램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하시기 전에 컴파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블릿 -api.zar라는 파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 패스에 추가시켜 놓으셔야 되는데, 클래스 패스에 추가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JDK도 설치하셨죠.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까지 추가를 시키셨을 텐데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JR이라는 폴더에 lib라는 폴더에 ext라는 폴더, 하위 폴더에다가 이 자르 파일을 복사만 해 놓으시게 되면 클래스 패스가 추가된 거라고 간주하셔도 좋습니다. 별도로 환경 변수를 잡지 마시고요. 이 자르 파일만 이 ext 폴더 안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르 파일을 복사를 하고요. 우리가 hello servlet이라는 예제 파일을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설치했던 톰캣의 폴더 있죠? 그 톰캣의 폴더로 이동하셔가지고 이 자르 파일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톰캣의 기본적인 폴더는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자, 아파치 소프트웨어 펀더에이션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톰캣 5.5 버전. 자,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요, 커먼이란 폴더, 커먼이란 하위 폴더예요. lib란 하위 폴더, lib란 하위 폴더에 보시게 되면 서블릿 -api.zar란 파일이 보이시죠? 자, 이 파일을 카피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JDK의 ext란 폴더에다가 카피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JDK 설치하셨는데요, 자바란 폴더에 자, JDK 1.5 버전 포함되어 있죠? 자, JDK 1.5 버전에 JRE 폴더, 하위 폴더, lib란 하위 폴더요, ext란 하위 폴더에다가 서블릿 자르 파일을 카피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 놓으시게 되면 컴파일 하실 때 이 서블릿 패키지, 서블릿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복사하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하나 기억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작성하실 예제 프로그램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포함시키고자 하실 때, 자, 폴더의 위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폴더의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작성하시게 될 서블릿 파일들, 즉, .클래스로 되는 서블릿 파일이죠. 그 클래스의 위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래스는요, 별도의 컨텍스트, 별도의 웹 응용 프로그램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시게 되면요, 그 클래스 파일은요, 현재 예제에서 자,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 있죠. 그 폴더로 이동하신 다음에 웹 apps란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자, 웹 apps란 폴더로 이동하시고요. 거기에 두 가지 폴더가 있는데 루트란 폴더가 있고 다음에 도큐멘테이션이 들어가 있는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루트란 폴더에다가 자, 보기 좀 바꿀까요? 자, 루트란 폴더 안에 web-inf란 폴더가 보이시죠? 요 inf란 폴더에 클래시스란 폴더에다가 그 .클래스 파일을 복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처음 설치하셨기 때문에 이 웹 inf란 폴더 아래는 클래시스란 폴더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직접 처음 톰캣을 설치하신 경우에는 루트에 웹 inf란 폴더에 직접 여러분들이 클래시스란 폴더를 하나 생성하시면 되겠네요. 클래시스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폴더에다가 여러분이 .클래스로 되어 있는 자바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이 경로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서블릿 파일이 와 있어야 한다. 그 파일은 컴파일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바 파일은 필요가 없고요. .클래스 파일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책 전반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IDE 툴을 설치할 건데요. 그 이클립스라는 툴을 설치하기 전까지는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현재와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서 해볼까요? 텍스트 파일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hello sublit.java 자, 확장명 바꿔지게 되겠네요. 이 만드신 파일,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을요, 오픈하셔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예제 파일을 메모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교재를 참고하셔가지고요, 한번 타이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 클래스를 작성하실 때요,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오고요.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어떠한 값을 리턴을 시켜주고요. 그러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IO 스트림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트림이 출력 스트림, 프린트 라이터라는 스트림이고요. 가져올 때 역시 여러분들이 스트림 값이 기본적이지만 원하신다면 다른 인풋 스트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될 코드는요. 자바X 서블릿 패키지인데요. 서블릿 패키지 안에 여러분이 서블릿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서블릿 클래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HTTP라는 서블릿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HTTP 패키지까지 임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패키지는요. 조금 전에 복사하셨던 파일 하나가 있습니다. 서블릿 api.zar라는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 패키지, 그 자르 파일을 적절하게 클래스 패스 안에 먼저 저장을 시켜 놓고 나서 컴파일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선언을 시킵니다. 자, public class hello 서블릿. 자, 모든 서블릿은요, 여러분이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제너릭 서블릿이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널리 쓰이는 HTTP 서블릿을 상속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클라이언트 요청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두 겟 방식과 두 포스트 방식은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은요, 다음 챕터에 HTML에 대한 수업과 자바스크립트 그런 수업을 하고자 할 때 겟 방식, 다음에 포스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요 겟 방식이라는 것은요, 서블릿이라는 이 파일을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호출되는 메소드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get이라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해주기 위한 리퀘스트 객체, 그리고 응답을 해주기 위한 리스판스 객체가 필요한데요. 리퀘스트 객체하고요.
리스판스 객체가 매개 변수로 와야 되고요. 이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블릿 익셉션 다음에 IO 익셉션을 처리하시고 코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셔야 될 작업은요. 응답 객체인 리스판스 객체의 문서 데이터 형태, 컨텐트 타입을 MIME 타입으로 정해주시는 작업을 첫 번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한테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문서를 보내주고자 할 때 텍스트 형태의 HTML 방식으로 문자를 보내주겠다라는 형식이고요. 두 번째, 자, 데이터가 한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인코딩을 우리가 한글 처리를 위한 KSC 5601로 하겠다라고 세팅을 먼저 해주고 나서 데이터를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할 때 사용될 스트림으로서 프린트 라이터라는 출력 스트림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 역시 출력 객체를 얻고자 할 때는요, 리스판스라는 객체로부터 get writer 해서 얻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문서를 보내줄 것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HTML 양식으로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생성시켰던 out이라는 객체가 있죠. 그 out.println. 자, HTML 코드를 전송할 거고요. 다음에 헤더 태그 전송할 거고요. 타이틀, 제목을 한번 써볼까요? Hello, Sublit. 자, 그 다음에 자, 바디 태그를 이용하시고요. 자, 실질적으로 내용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자, 프린트 라인. 자, hello sublet이라고 적어봅시다. 첫 번째 파일 hello sublet이라는 이 글자를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하도록 하고요. 자, 클로즈 태그 역시 HTML의 클로즈 태그. 자, 마지막에 스트림을 사용하셨으면 그 스트림을 종료하셔야 되겠죠? 클로즈 작업. 자, 첫 번째 이제 파일이라서요. 제가 타이핑을 다 해드렸는데요.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HTTP 서블릿, 다시 말해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HTTP라는 프로토콜을 서비스할 수 있는 서블릿 코드이고요. 생성을 하실 때 클래스 이름을 hello sublet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hello sublet이라는 메소드, 이 클래스 안에는 doget이라는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doget 메소드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메소드고요. 우리 나중에 서블릿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배우실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에는 이 doget이라는 메소드가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hello sublet이라고 호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메소드가 호출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클라이언트의 응답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리퀘스트 객체,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리퀘스트 객체, 응답을 처리하기 위해서 리스판스 객체가 사용된다는 거하고요. 제일 첫 번째 입력했던 이 set 메소드는요,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보내줄 겁니다. 요 데이터를 보내줄 건데, 그 데이터의 문서 타입을 텍스트, HTML 타입을 보내줄 거고요. 한글이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면 KSC 5601 이용을 해서 한글 인코딩까지 처리를 했고요. 자, 리스판스 객체로부터 응답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스트림을 우리가 프린트 라이터 형태로 얻어놨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이제 이 파일을 컴파일 시키신 다음에 우리가 톰캣에서 톰캣 작동하시고요. 여러분 컴퓨터 우측 하단에 트레이 영역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아파치 톰캣이 이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즉 톰캣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톰캣이 작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우측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스타트 서비스 이용하셔서 톰캣을 작동하시고요. 다음에 컴파일 시키신 다음에 웹브라우저로부터 이 파일을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예제는 메모장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커맨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컴파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작성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하셔야 되는데요. 폴더 기억해 볼까요? 자, 프로그램 파일즈에 아파치 그룹에 우리가 톰캣 5.5에 어디였죠? 웹. 자, 이거 직접 보여드릴까요? 자, 디렉토리 확인해 봤더니 웹 apps라는 폴더에 모든 컨텍스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웹 apps 이동하시고요. 두 번째,
두 가지밖에 현재는 없다 그랬습니다. 원하신다라면 여기에 컨텍스트를 더 만드실 수가 있어요. 컨텍스트들을요. 컨텍스트라는 것은 웹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단위라고 했죠. 디폴트로서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게시판 만드시고 쇼핑몰 만드실 거라면 계속 컨텍스트가 여기에 포함이 폴더로서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 작성한 것은 루트에 있죠. 기본적인 경로. 자, 루트 안에 서블릿 클래스 어디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웹 inf라는 폴더가 있고요. 자, 경로가 많이 길어졌죠. web-inf라는 폴더가 가지고 있는 클래시스라는 폴더에 저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 hello sublit.java라는 파일 하나 보이시죠? 자, 이제 컴파일 시키셔가지고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컴파일 해볼까요? java c 하시고 hello sublit.java.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블릿 api.zar이라는 파일을요, jdk 자바 홈 폴더에 적절하게 정확하게 ex라는 폴더에 카피를 하셨다면요, 컴파일 시켰을 때 에러 없이 컴파일 되어 있어야 하고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 .class라는 파일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톰캣이 작동되고 있는 폴더에 web-apps.라는 폴더에 우리가 사용할 컨텍스트 루트 안에 web-inf라는 폴더에 클래시스란 폴더에다가 .class 파일이 있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램으로서 사용할 기본적인 서블릿 클래스를 하나 만든 거라 얘기를 했죠. 자, 이 경로는요,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셔가지고요, 정확한 위치에 카피 놓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가 작업이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어떤 작업이 남았냐면요, 이제 이 서블릿을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컨텍스트의 환경 설정 파일인 web.xml 파일을 수정을 해 놓으셔야지만 돼요. 이 작업도 서블릿 수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에는 그냥 한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이 서블릿을 작동하기 위한 단계로서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변경시켜야 될 서블릿 즉 컨텍스트의 환경 설정 파일은요, 자, 아파치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하시고요. 웹 apps의 자, 루트죠, 지금. 자, 루트라는 이 컨텍스트, 하나의 컨텍스트 안에 보시게 되면 web-inf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이 폴더 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 모든 파일로 변경할게요. web.xml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약간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메모장을 사용하고 있지만요, 여러분이 다른 뭐 에디터 플러스라든가 울트라 에디트라든가 다른 툴이 있다라면 그 툴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편집기로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다음 챕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라는 툴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만 메모장을 통해서 타이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꽤 길게 여러분들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뭐 다 우리가 수정할 건 아니고요. 여기서 몇 가지 내용만 코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 봅시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요, 서블릿과 서블릿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자, 위쪽에 디스플레이 네임, 다음에 디스크립션 쪽은 무시하도록 하시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주석으로 스타트하고 엔드 사이에 서블릿과 서블릿 매핑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분에다가요, 여러분이 몇 가지 타이핑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자, 순서를 잘 맞추셔야 돼요. 서블릿은 서블릿끼리 타이핑 하셔야 되고요. 서블릿 매핑은 서블릿 매핑끼리 타이핑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web.xml이라는 파일에 이 문서 규격이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서블릿부터 타이핑해 보도록 할까요? 자, 타이핑 하실 내용은요,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타이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서블릿이라는 일레먼트에 자, 포함시킬 첫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이 작동하고자 하는 서블릿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서블릿 네임 클로즈 일레먼트가 같이 한 쌍으로 있어야 되는 게 XML의 첫 번째 규칙이고요. 여기에는요, 자, 어떠한 서블릿이든 간에 다 발생할 수 있도록 인보커라는 기본적인 값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서블릿 이름을 직접 명시하셔야 돼요. hello 서블릿 이라는 식으로 이름 명시하셔야 되는데, 인보커라고 사용하시게 되면 모든 서블릿에 다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서블릿 클래스라는 엘레먼트.
자, 이 서블릿 클래스라는 일레먼트는요, 실제 서블릿의 풀 네임이 돼요. 입력해 볼까요? 역시 모든 서블릿에 다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톰캣이 제공하고 있는 인보커 서블릿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org, 자, 아파치, 카탈리는, 자, 카탈리라는 것은 톰캣의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자, 모든 서블릿을 다 발생을 시켜라. 인보커 서블릿. 자, 제가 좀 에디터 플러스 웹 메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이 작업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입력했던 이 내용을 여러분 교재랑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철자 틀리지 않게 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서블릿 클래스에 사용될 서블릿의 이름을 우리가 인보커라고 지었죠. 자, 하나 작업이 더 남았는데요. 이제 그것은 웹브라우저에서 어떻게 호출할 것인가 URL 패턴을 정하는 작업이 남았어요. 이 작업은 여러분 입력하신 페이지 아래쪽에 자, 서블릿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 그 아래쪽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요. 서블릿이라는 일레먼트는 서블릿끼리 뭉치셔야 되고요. 서블릿 매핑이라는 것은 서블릿 매핑끼리 따로 뭉쳐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서 만든 서블릿의 네임 있죠. 그 서블릿의 네임이 인보커였습니다. 이 서블릿의 네임을 우리가 웹상에서 호출하고자 할 때 URL 패턴 자, 서블릿을 웹상에서 입력하고자 할 때 서블릿이라는 경로의 이름으로서 호출하겠다. 그렇게 매핑을 걸어놨습니다. 간단하게 이 web.xml 정리를 하자면요.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이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블릿들은 자동적 이 인보커라는 이름으로서 다 발생을 시킬 거고요. 이 인보커라는 이름은 웹브라우저 상에서 호출하고자 할 때 슬러시 서블릿 다음에 별표라고 되어 있죠. 해당하는 서블릿의 실제 이름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이렇게 web.xml 파일이 변경되신 분들은요, 톰캣을 중지하셨다가요, 재작동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자, 중지하셨고요. 다시 스타트 서비스. 자, 여기까지 모든 작업을 잘 따라 하신 분들은요, 웹브라우저를 실행하신 다음에, 자, 톰캣이 가지고 있는 주소. 자, 현재 우리가 본인 컴퓨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로컬호스트죠. 디폴트 포트 8080 슬러시 하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서블릿의 이름을 서블릿. 자, 아까 우리가 URL 패턴 걸어놨죠. 그 뒤에다가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명을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작성하신 서블릿 내용이 hello 서블릿이라는 이름을 갖고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web.xml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완성해서 서블릿 클래스를 테스트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이 서블릿을 보므로써 가장 주의할 점들이 바로 서블릿 클래스 자체가 대소문자를 구별해 줘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내용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몇 가지만 찝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지금 만드신 예제 파일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만든 서블릿 클래스의 위치가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자, 루트라 얘기를 했었죠. 루트 안에 자, 클래식스란 폴더가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작성하신 서블릿 파일이 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블릿 클래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이 HTML 태그를 잘못 만드셔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클로즈 태그하고 스타트 태그를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 상단에 보시게 되면 컨텐트 타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이 컨텐트 타입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이 마임 타임과 다음에 캐릭터 셋을 잘못 설정하신 분들은 페이지 자체가 화면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지를 다운받도록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주의하셔가지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이 서블릿 클래스를 변경하신 분들 있죠. 변경하신 분들은 이 톰캣 자체의 서비스를 중지하셨다가 컴파일하시고 다시 작동하셔야지만 정상적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처리하시는 방법은요. 나중에 우리가 이클립스라든가 그런 툴을 이용하셔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오늘 간단하게 메모장을 통해서 만들어 봤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도 첫 번째 만든 이 헬로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서블릿 컨테이너 톰캣 안에서 실행해서 결과를 보는 걸로 끝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IDE2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예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